네, 안녕하세요. 투엔체 엔체입니다. 서퍼입니다. 오늘은 10분 미국 주식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 가져온 기업은 버티브. 버티브. 네, 이게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는 꼭 들으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버티브가 뭐 하는 회사냐라고 했을 때 냉각 솔루션 업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한 단어로 정리하면은 냉각 솔루션이고 자세한 건 이제 뒤에서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간략한 개요로 보면 시가총액이 67빌리언. 꽤나 큰 기업이죠. 그렇죠, 꽤 네, 크네. 이 정도면 꽤나 큰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순부채는 1.2빌리언 정도의 부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매출액이 1년에 한 1.1빌리언 정도 나오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기준으로 순부채가 그렇게 부담될 정도는 아니고요. 그리고 GPM은 36.6%, 그리고 최종 이제 순이익은 한 6% 정도 수준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제조업 회사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최근 5년 동안 이제 매출 성장률이 17.2%인데 제가 뒤에서도 조금 말씀을 드리겠지만 향후 5년 동안 성장률이 과거 5년보다 더 높아집니다. 네. 그래서 성장률은 한 20에서 25%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PE가 굉장히 높았던 기업이죠. 얘도 막 120배, 150배 이렇게 봤던 기업인데 PE가 지금 그 향후 12개월 기준으로는 35배까지 많이 좀 저렴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면은 지금 데이터 센터가 굉장히 핫하잖아요. 네. 그래서 어제도 CES 해가지고 엔비디아가 다음 플랫폼을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또 증시가 굉장히 핫한데 AI 하면은 이제 데이터 센터, 그리고 데이터 센터 하면 좀 걸리적거리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전력과 기후입니다. 그래서 이거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데이터 센터가 전기 먹는 하마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기를 대체 어떻게 충당할 거냐,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논의가 있었고, 그거와 관련돼서 우리가 전기 줄게 하는 그런 전력 업체들 주가도 굉장히 많이 올랐었죠. 그만큼 부족하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전기 먹는 하마가 있는데 전기를 그 정도로 쓴다라는 거는 그만큼 열도 많이 난다라는 거거든요. 네. 열이 또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AI 열풍에 녹아내리는 데이터 센터. 그래서 이 냉각 기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열이 많이 나서 그냥 단순히 더워서 이게 아니라 열을 잡아야 이제 전력 효율도 같이 올라갑니다. 전력 효율을 잡아야만 하는 게, 이게 비용 문제도 있지만 당장에 쓸 전력이 없어요. 전력이 없으니까 이걸 최대한 줄여놔야 그나마 데이터 센터를 운영을 가능하다. 근데 이게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모델이 발전되면서, AI 모델이 발전되면서 잡아먹는 전기 양도 증가를 하고 이 냉각 솔루션도 굉장히 핫해진다. 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랑 이제 서퍼님이 계속해서 시리즈물을 내주셨고 그 시리즈물에서도 자주 등장했죠. 버티브 기업은 자주 등장한 기업인데 이번에 CES에서 이제 루빈이라는 거를 발표를 했죠. 루빈이 뭐냐라고 했을 때 엔비디아의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돼요. 엔비디아 GPU 여러 개 있잖아요. 이 GPU를 담는 플랫폼이다라고 하는데 지금은 이제 블랙엘이죠. 지금은 블랙엘이고 GB300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블랙엘 단계에서 26년도 하반기, 올해죠. 네. 하반기부터 이제 루빈이라는 플랫폼으로 새롭게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루빈 다음 버전, 루빈 울트라 이렇게 쭉쭉 나오는데, 이 플랫폼이 변환이 되면서 전력이 바뀐다, 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서퍼님이. 전압이 바뀐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그게 HVDC라고 하는 고전압으로 바뀐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엔비디아랑 버티브 쪽에서도 같이 얘기를 한 게 이겁니다. 그래서 버티브가 실제로 엔비디아랑 이 800V 그 고전압 플랫폼을 위해서 콜라보레이트를 하고 있다. 이렇게 같이 지금 조인을 맺어가지고 이 냉각 솔루션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AI 팩토리가 향후에는 기가와트 단위로 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기가와트 단위가 좀 감이 안 오실 것 같은데, 지금 전력 설비 같은 것들 예전에 인프라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8, 90년대 깔았던 그 인프라, 전력 인프라는 킬로와트 단위를 이제 수용을 하려고 만든 거거든요. 이 킬로와트 다음이 이제 메가와트죠. 메가와트 다음이 이제 기가와트입니다. 그래서 이 두 단계, 하나 갈 때마다 1000배씩 뛰는데 이 두 단계를 뛰어넘는 그 AI가 등장하면서 이 두 단계가 뛰어넘기 때문에 이걸 수용할 수 있는 뭔가의 플랫폼도 다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고, 그 중에 하나가 열관리 솔루션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음에 나올 루빈, 곧 나올 루빈은 26년 하반기부터 해가지고 27년까지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게 이제 카이버 플랫폼이다. 이 플랫폼이 HVDC가 이제 카이버 플랫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중에서 이제 버티브가 냉각 업체로서 협력 업체로 들어간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처음에 좀 저도 시리즈물을 준비를 하려고 했었는데, 예, 저는 이제 서퍼님보다 게을러가지고 예, 어쨌든 제가 공부한 거를 보면은 요거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전력이라는 게 전압과 전류의 곱셈이거든요. 그래서 전압이 높아지면 전류는 똑같은 전력을 써야 된다라고 했을 때 전류는 낮아집니다. 예, 근데 이제 전력 손실은 전류의 제곱이기 때문에 예, 이 전압이 높아질수록 전력 손실이 압도적으로 축소가 돼요. 예, 그래서 전압을 무조건 높여야 된다. 방향성은 확실한데 그러면 이거를 열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걸 이제 버티브가 해준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퍼님 영상 보면 이제 뭐 AC가 막 DC, DC 막 이렇게 뭐 어려운 용어를 많이 해주셨는데 결국에는 향후에 이제 루빈 세대로 넘어가면서 뭐가 바뀌냐라고 했을 때 이 DC 모듈로 바뀌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효율은 굉장히 높은데 발열이 굉장히 심해져요. 예, 그래서 결국에는 냉각 기술의 중요성이 훨씬 더 증대된다. 그래서 어제 있었던 그 CES에서 엔비디아 연설에서도 냉각 기술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냉각 기술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고 결론적으로는 전압을 높이는 방법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 전압을 높여지면서 이제 발열을 어떻게 잡을 거냐 했을 때 여러 가지 나오는 게 저전력 반도체를 쓰자, 아니면은 칩에다가 냉각 기술을 도입을 하자, 뭐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오고 있는데, 그게 이제 뭐 저희가 얘기했던 뭐 비코나 온셈이나 이런 기업들이 다 같이 협력을 하면서 모두가 다 같이 이제 그 발열을 낮추는 그런 생태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네는 냉각 기술 중에서도 액체 냉각을 하는 그런 기술을 쓰고 있고, 이 컴퓨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컴퓨터를 잘 모르는데 한번 이제 그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이 한창 유행일 때 이걸 맞춰보려고 그 컴자를 친구 한 명씩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컴자를 친구한테 물어봤는데 막 공냉이니 뭐 순냉이니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순냉이니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공냉이 이제 공기로 이제 냉각을 한다 이런 거고, 순냉은 물 리퀴드로 냉각을 한다, 뭐 요런 차이가 있는데 순냉이 훨씬 더 효과가 좋고 뭐 공냉이 조금 더 저렴하고 요런 느낌으로 저는 받아들였었거든요. 네. 어찌됐든 얘네는 순냉 쪽으로 가고 자세한 거는 모르지만 어쨌든 순냉 쪽이 향후에 그 전압이 높아질수록 발열을 잡는데 훨씬 더 유리한 플랫폼이다, 이렇게 시장에서는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어제 CES에서 이 냉각 기술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순냉에 대한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래서 그 공냉 쪽에서도 유명한 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있죠. 네, 그 존슨 컨트롤스라는 기업이 있는데 걔네가 마이너스 8% 빠졌어요. 근데 이제 버티브를 보니까 버티브는 버텼더라고요. 그래서 버티브인가? 네. 네, 어쨌든 0% 정도로 마감을 해서 이걸 보고 시장에서도 엔비디아 다음 플랫폼은 순냉으로 보는구나. 네, 공냉은 조금 뒤처지는 기술, 이렇게 판단을 하는구나. 이렇게 힌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그 버티브 같은 경우에는 이 액체 냉각 기술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또 향후에도 유망한 기술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요. 이 발열을 잡기 위해서 우주로 쏜다, 데이터 센터를. 그렇죠. 요즘 또 핫한 우주로 쏜다라는 내용이 있고, 또 그냥 물에 담궈버린다, 침수 냉각 기술을 결합을 한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우주로 쏜다, 이거는 조금 좀 먼 얘기가 아닐까. 그래서 당분간 향후 5년 동안은 이쪽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고, 여기서는 버티브가 대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기업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산업을 조금 보면은 이게 이제 데이터 센터에서 이제 냉각 기술의 시장 점유율인데, 버티브가 여기 있네요. 네, 버티브가 16%로 2위더라고요. 그 슈나이더 일렉트릭이라는 기업이 22%, 얘는 유럽 기업인데 얘네가 22%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슈나이더 일렉트릭도 상장사거든요. 실제로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AI 때문에. 그러면 슈나이더 일렉트릭을 사지 왜 버티브를 사냐라고 했을 때, 슈나이더 일렉트릭은 버티브보다 훨씬 큰 기업입니다. 완전 대기업이고, 버티브 같은 경우에는
이 냉각 기술이 여러 산업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네. 뭐 하다못해 에어컨 뭐 이런 데에도 들어가요. 근데 이제 버티브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센터 쪽에 완전히 포커스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 매출 중에 80%가 데이터 센터예요. 반면에 이제 아까 말했던 슈나이더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센터 비중이 조금 더 낮아요. 네, 그래서 저는 특히 그 데이터 센터 냉각 그 중에서도 그 엔비디아 루빈 플랫폼을 보는 거기 때문에 얘네가 조금 더 퓨어한 플레이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버티브가 굉장히 또 제 지금 투자 로직에는 맞는 기업이다 이렇게 판별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숫자를 보면은 성장성 같은 경우에는 그 AI 오고 나서 굉장히 확 늘었죠. 예. 지금 매년 한 20% 정도로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근데 제 생각보다는 이게 엄청 높아지거나 가속화되고 있진 않아요. 성장성. 네, 성장성이. 그 이유가 아무래도 좀 제조업인 것도 있고 캐파를 늘려야 되니까 제조업인 것도 있고 지금 뭐 메모리나 뭐 여러 가지에서 병목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컨센서스가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으나 그래도 지금 기준으로도 한 20% 정도의 연평균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 마진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센터 향이 이제 아무래도 마진이 좋다 보니까 그 매출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서 원래 뭐 30% 정도 하던 이 마진이 한 30% 중반대로 올라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베라루빈이나 이런 쪽으로 더 갈수록 마진은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이제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순이익률도 6%에서 올해 예상치로는 한 10%까지 꾸준히 이제 수익성도 개선이 되는 그런 기업입니다. 예. 그래서 보면은 현금을 굉장히 잘 벌어요. 예. 지금 보면은 CFO는 사실 굉장히 미미한 기업이었다가 거의 몇 년 대비해서 한 7배, 5년 동안 7배 정도 증가를 했는데 수익성도 굉장히 좋고 지금 갖고 있는 부채, 예, 순부채도 얘네 수익성을 보면은 뭐 그렇게 큰 문제 될 건 아니다. 그래서 수익성이 지금 확보가 되면서 재무 건전성도 빠르게 좋아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좀 더 세그먼트별로 나눠 보면은 이게 되게 블룸 에너지 같은 기업이잖아요. 그 제품을 팔고 그리고 서비스도 있고 예, 보통의 제조업이 갖는 그런 구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조의 이제 특징은 뭐냐면 많이 팔리면 좋지만 많이 팔릴수록 얘네가 이제 얘네 시스템이 깔리잖아요. 그쵸. 그럼 이제 서비스 매출이 늘어나는데 이게 한 방에 늘어나는 건 아니에요. 이 프로덕트 매출은 한 방에 늘어나지만 서비스 매출은 점점 쌓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마진이 좋아요. 고마진.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나중에 이게 이제 점점 더 쌓일수록 회사 전사의 마진도 올라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렇죠. 예, 실제로 25년에는 프로덕트 매출이 엄청나게 늘었는데 26년에는 뭐 늘긴 하지만 성장성 자체는 떨어져요. 근데 저는 이게 공급 병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찌됐든 성장성 자체는 떨어지고 반대로 이제 서비스 쪽의 매출은 쫙 올라갑니다. 예, 그래서 서비스 쪽은 견고하게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에 따라서 전사 마진도 좀 개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매출 비중 같은 경우에는 얘네가 저는 완전 미국만 할 줄 알았는데 글로벌리 굉장히 확장을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지금 미국이 워낙 데이터 센터 쪽으로 핫하니까 네, 미국 쪽에서 굉장히 가파른 성장하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와 내년 이쪽 아시아 지역의 AI 그 확장 스토리가 굉장히 또 유효할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기업에 투자를 한다면은 이 주황색 바가 또 어떻게 이 파란색 바를 따라가는지 이것도 굉장히 또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뭐 HVDC 해가지고 루빈 시대에 어떤 기업들이 과연 수혜를 볼 수 있을까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나누면서 나왔던 기업들이 온세미 그리고 비코, 엔비디아, 뭐 나비타스, 뭐 버티브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다 날라갔어요. 뭐가 날라갔어요? 그 주가가 주식이 올랐다고요? 네, 주식이 이제 다 날라갔어요. 네. 네, 그래서 시리즈물을 찍으시고도 제가 그날 비코 샀거든요. 네네. 50% 지금 50%인데 맞아요. 네, 뭐 다 날라가고 있습니다. 네. 연초에 장이 약간 저는 잘 모르겠는데 대형주는 좀 대형주 멈칫하는 멈췄어요. 것 예. 같고 중소형주 애들이 많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중소형주 위주로 많이 올랐고 얘네들이 다 엔비디아를 제외하고는 엔비디아 많이 안 올랐죠. 예, 나머지 이제 나비타스, 비코, 온셈 이런 애들은 대형주는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오른 모습이었고 버티브도 이제 그 중소형은 아니죠. 예. 중형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얘네가 이제 여기에 비해서는 뭐 그 전에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덜 오른 감이 있어서 나 버티브는 놓치지 않으리 하고 이번에 10분 주식을 통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아무튼 기업이 엄청 많은데 생태계가 너무 커서 너무 크죠. 수혜 보는 기업도 되게 많은 것 같고 근데 뭐 저희가 돈이 무한대가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그중에서 예. 어느 정도 그래도 고르긴 해야 되니까 그래서 버티브 좋은 것 같습니다. 맞아요. 버티브 기대되고 네. 뭐 계속 산업을 기술적으로나 생태계적으로나 다 리드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맞아요. 저도 되게 기대가 큰 기업이고 뭐 이제 4분기 이제 실적 나오잖아요. 맞아요. 2월쯤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빨리 읽어보고 싶다. 무슨 어. 내용을 얘기를 할지. 저는 아직 그 버티브의 컨콜은 안 읽었거든요. 네. 옛날에 한번 읽었었어요. 한 2년 전에 한번 그 스털링 투자할 때 스털링보다 얘네가 실적 발표가 빨라서 그 못 참겠어가지고 막 읽었던 적은 있는데 최근 컨콜은 이제 서퍼님이 좀 트래킹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또 아까 뭐 잠깐 언급을 했지만 얘네가 되게 좀 주요한 투자 포인트가 뭐냐면 그 엔비디아 HVDC 그 생태계 중에서 대부분 약간 이런 기업들이 많아요. 그 너무 스몰캡이거나 아니면은 원래는 그 뭐 레거시였다가 그러니까 아직 데이터 센터 매출 비중이 굉장히 낮은 기업들. 그래서 이게 올라오려면은 시간이 좀 걸리고 그러니까 탑라인으로 보면은 숫자가 그렇게 안 튀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버티브 같은 경우에는 완전 데이터 센터에 포커스돼 있고 그렇죠. 엔비디아랑 뭐 얘는 사실 엔비디아에 들어가긴 하지만 냉각 기술이라는 것 자체가 뭐 브로드컴이 잘 나가도 상관이 없거든요. 예, 어쨌든 에이식도 냉각을 하긴 해야 되니까. 그렇죠. 예, 엔비디아 정도는 아니겠지만 에이식 반도체도 냉각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데이터 센터에 완전히 포커스하고 있는 기업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는 버티브가 좀 많이 생각이 나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와봤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영상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고 네. 10분 주식 오랜만인데 반갑네요. 네네 이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천천히 하십시오. 저는 구독자 수를 영상은 안 올리면서 보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만 알지 마시고 최근에 저희가 또 그 타율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부터 해가지고 그쵸. 마이크론부터 해가지고 뭐 비코나 여러분만 알지 마시고 구독도 눌러주시고 주위에 좀 많이 널리 이렇게 퍼뜨려주세요. 그래야 좀 기분이 좋아가지고 영상을 찍고 그러죠. 그렇게 해주시면 있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좋은 모습을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